2011도 2631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반공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 시대에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로 인해 처벌받았던 사람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다투면서 시작된다. 당시 긴급조치는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이나 표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매우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후 긴급조치는 폐지되었지만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에 존재했던 법이 나중에 폐지된 경우 그 법이 단순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었던 것인지에 있다. 만약 처음부터 위헌이고 무효라면 그 법으로 사람을 처벌한 것 자체가 잘못이 되므로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재심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면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죄로 볼 것인지이다. 면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범죄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무죄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단순히 나중에 폐지된 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긴급조치가 국가의 비상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이고 무효인 법을 근거로 한 처벌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심 사건에서도 단순히 공소권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의 안전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이름으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긴급조치 제도는 원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명확히 선언한 것은 헌법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범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가 개인을 처벌할 때는 그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부당하다면 그 처벌은 개인의 삶 전체를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 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사고와 존재 자체를 통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개인의 생각과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행위는 애초에 유효한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가 되어야 하고 반공법 위반 부분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부 무죄로 판단된다.